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7일 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어제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자격으로 일종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물론 그 전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축하위원회에도 나갔고, 그 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환영 리셉션, 거기도 잠시 얼굴을 드러냈지만, 이 국가 기념일 행사에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어제 현충일 추념식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 전에 국가 기념일 행사가 5.18 기념식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갔죠. 자, 사실상 어제 영부인으로서, 영부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첫 공식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상당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충일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고, 보훈병원에 가서 입원한 국가 유공자들과 한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공식 활동 아마 계속 할 거라고 지금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해야죠.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다른 모습,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 상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지금 계속 서초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물론 공간이 마련되면 곧 이제 한남동으로 이주를 하지만은 서초동 아파트에 살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대통령 부부가 떡볶이를 포장을 하고 김밥을 포장을 하고 순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백화점 가서 운동화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하고 있죠. 이것은 청와대 시절의 대통령 부부에게서는 전혀 보지 못하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이 국민과의 소통에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대통령 부인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공휴일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과 스킨십을 하고 접촉을 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구중궁궐에서 대통령이 나온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또 화제를 일으켰죠. 비가 어제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킷, 그리고 바지에 묻은 빗물을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 이런 장면들도 카메라에 잡히면서, 조용한 내조를 접고 본격적인 퍼스트 레이디 활동에 나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요 행사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속실 내 겸임으로 김건희 여사를 돕고 지원하는 분이 두세 분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시로 사용 중인 한남동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그동안 임시로 사용했는데 2층의 집무실이 이 리모델링이 끝나면서 2층으로 가고, 그 5층은 다목적 접견실로 사용을 할 것이다. 기빈 접견실로 써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니 지금 민주당이 발끈해서 이것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공격인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박홍근,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죠. 자, 이 용산 대통령실 5층을 김건희 여사도 사용할 수 있는 기빈 접견실로 바꾼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셀프 공약 파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셀프 공약 파기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배우자 담당하는 이부속실 직제를 폐지를 했죠. 그렇다고 그것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부속실을 없앤 척하고 실제로는 부활시켰다. 셀프 공약 파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제2부속실이라 이름을 못 붙이고 느닷없이 접견실로 명명했다. 자, 박홍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공약을 파기했다. 2부속실 폐지 등 청와대 관련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당의 대표 권한 대행, 원내대표가 대통령 부인의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나타날 김건희 현상, 김건희 효과에 대해서 직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속실은 지금 만들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마치 부속실 같은, 제2부속실 같은 접견실을 만드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김건희 여사가 그때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칩거하거나 은둔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칩거하고 은둔을 합니까? 그리고 영부인 호칭을 사용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 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없애겠다. 그때 이 부속실 폐지 이야기가 또 왜 나왔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그 무렵에 이 본인의 그 옷, 여러 가지 100벌이 넘는 옷들을 사면서 이 부속실 담당 비서관인 유송화 비서관이 옷을 살 때마다 가서 현금을 막 지급을 했다. 그 논란이 일어났죠. 이 부속실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고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 근거가 없는데 근거 없이 그렇게 막 돈을 직제를 만들어서 월급 주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활비 의혹에 있는 그 현금을 사용할 때 이부속실이 동원이 됐다. 그래서 이부속실, 그것과 겸사겸사해서 이부속실 폐지하겠다는 말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부속실은 폐지를 하더라도 앞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어제 같은 현충일 이런 국가 기념식에 참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외국의 국가 원수들이 왔을 때 부부 동반으로 왔을 때 저번에 바이든은 혼자 왔죠. 부부 동반으로 왔을 때 보통 형식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부인들끼리 따로 환담을 합니다. 그 접견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용산에 지금 5층 그 접견실을. 그것을 그냥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다목적으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김건희 여사가 접견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청와대 시절,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있었던 청와대 시절은 어땠을까? 청와대 본관에 2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이 올라가는 계단 옆에 무궁화실이라고 1층에 무궁화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부인의 집무실 그리고 영부인의 접견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영부인이 무슨 집무를 한다고 집무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접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쓰였겠죠. 2층 대통령 접견실에서 뭐 외국 국가 원수나 이렇게 회담을 하거나 접견을 하고 하면은 뭐 1층에서 부인들끼리 한담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겠죠. 그게 필요가 없으면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부속실이 직제만 했었지만 거기서 민원을 담당을 했죠. 그리고 아마 이 영부인 접견실 그것은 사용을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을 사용을 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어와서 김정숙 씨가 거기서 다 기거를 하고 접견을 하고 했는데 자 그때는 거의 대통령과 같은 직원거리에서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용산으로 집무실로 옮겨서 다목적 접견실에서 간혹 김정숙 여사가 사용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필요 없다 이 이야기인데 필요 없으면 문재인, 김정숙 이 두 부부는 왜 그것을 사용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자 지금 어쨌든 그런 그 시비와 상관없이 이 김건희 여사는 본격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운영하고 있던 전시 업체죠. 그 코바나 컨텐츠 대표직에서도 사임을 했고 이 본격적인 공식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워낙 민주당이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보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약한 구석이라고 생각해서 집중 공격을 했지만은, 그리고 또 무슨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되고 김건희 여사의 흠집을 입히기 위해서 뭐 줄리 논란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극복이 돼서 퍼스트 레이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있지만은 최근의 활동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새로운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 상을 보일 것이다. 자,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 재래시장 가고 백화점 쇼핑하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원래 주말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한강 둔치에 그 쓰레기 치우는 봉사활동 이것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북한이 8발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그 일정이 취소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하는 걸로 그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 대통령 부부, 특히 부인이 이 한강에 나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이것은 청와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자, 그것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하니 야당에서는 경계심을 보이는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배우자 효과로 윤석열 그 정부에 대한 이 국민 내 지지가 더 확고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대선 후보 부인 시절에 그 선거판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어떤 적개심, 정오심 이런 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지만 거기에 여의치 않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 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또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혀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부부를 지금 보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갑자기 이 청계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청계천을 산책을 했는데 그 직전에 이 종각, 서울 한복판 종각에 있는 피자집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방문을 했느냐? 뭐 경제수석과 그 경호실장과 몇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 경제수석이 생일이라서 깜짝 피자 파티를 몇 사람이 모여서 대통령이 이 극소수 경호원만 같이 갔겠죠. 하고 청계천을 점심 먹고 나서 산책을 하는 그런 모습. 정말 문재인 정부 때까지 보지 못하던 그런 그 환경인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의 동선이 다 오픈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전에 민주당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할 것이다. 그냥 그 집무실 가서 사진 한 장 찍은 것 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 일은 오히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죠.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이 있으면 그것이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은 오히려 할 수가 없고, 김건희 그 여사는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보다 투명한 이 국민의 시선을 받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정 개입을 한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영부인 상황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모읍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죠. 한강 가서 쓰레기 줍는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국가적인 역할이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그런 또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오늘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논란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에게서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보일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도 또 윤석열 정부를 보는 관전 포인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